입시를 묻다 피기맘. 의대 입시 팩트체크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주제고요. 이혜웅 소장님께 강의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산에 찾아가는 설명회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이거 책을 이제 알고 계신 분도 많고 의대 가려고 이렇게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매우 훌륭한 태도죠. 팩트 체크를 해야 되거든. 자, 첫 번째가 숫자를 확인해라. 왜냐하면 의대는 인원이 작아요. 대안도 없어요. 그러니 의대가 슈퍼갑이야. 그럼 그들이 줄을 세우는데 1순위로 활용되는 건 숫자죠. 숫자를 활용해라. 그래서 숫자는 첫 번째, 나의 숫자. 내신 몇 등급, 몇 등, 우리 학교 몇 명 의대 진학, 이런 디테일한 숫자를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숫자를 확인해라. 그래서 전형별 모집 인원, 그리고 내가 서울 살면 서울 애들이 갈 수 있는 곳의 인원. 부산대가 125명 뽑아봤자 서울 애들은 25명밖에 안 뽑아. 그러면 그게 적혀 있어야죠. 그 다음에 전년도 입시 결과. 여기 입시 결과에는 다양한 결과죠. 학교 전형별 결과도 있고 우리 학교의 결과도 있어요. 그 수시의 최저 기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충족 인원과 비율 확인할 수 있으면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학교 선배들의 결과 특히 학종은 선배들의 결과와 연관성이 너무나 커요. 왜냐하면 갑자기 대학에서 우리 학교를 보는 태도가 갑자기 바뀔 리는 없어. 갑자기 우리 학교가 명문으로 1년 만에 바뀔 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게 영향을 준다. 그 교과 전형은 학교하고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건 별 필요 없다. 요게 이제 그 표의 예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서울대 42명 최저 얼마. 면접은 언제 보냐. 이거 매우 중요하죠. 면접이 수능 앞에 있냐 뒤에 있냐가 이거 수시 원서 낼 때 잘못 내면 잡혀갈 수도 있다. 아니면 나는 잡혀가는 게 소원이다. 다양하게 있는데 요거 꼭 기록하고 요건 이제 본인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이거 필요 없어. 무조건 되면 가. 그럼 이거 빼도 돼요. 필요하면 넣으면 돼. 그리고 여기에 없지만 여기다 한 칸을 더 넣어가지고 우리 학교 결과 이런 거 넣어도 되고 몇 등까지 우리 선배들이 갔는지 그런 거를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죠. 지역은 없어. 그리고 이제 만약에 지역에 별 관심이 없다면 이거 없애버리면 돼. 내가 부산 사는 센텀고 3학년이야. 그럼 지역 인재 인원 반드시 기록을 해놔야 되겠죠. 교과가 이렇고 학종은 이렇고. 근데 이거를 의대는 꼭 같이 두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일단 의대를 목표로 했다는 건 성적이 좋은 거잖아. 교과도 낼 수 있고 학종도 낼 수 있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두 개를 비교해 놓고 보는 필요가 있죠. 논술, 수능까지. 그래서 합해서 몇 명. 그리고 여기 보면 70% 컷이 어느 정도. 요것도 더 디테일하게 가도 되죠. 국어 70%, 수학 70%. 그거는 이제 본인 마음이야. 자기만 보면 되니까. 저는 이제 책에서는 누구나 봐야 되니까 생략이 많이 돼 있죠. 이렇게 해서 요 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표에는 반드시 뭐가 기록이 돼 있어야 돼? 내 성적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래서 이제 그 빨간색 아주 직관적인 게 좋아요. 내가 1.7이야. 그러면 다 빨갛게 표현될 확률이 없습니다. 1.3이야. 그러면 가능한 곳, 아닌 곳 구분해서. 근데 성적을 올렸어. 그럼 다시 그걸 조정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죠. 의대 합격이 필요한 건 수능과 내신 등급이 전부다. 라고 제가 왜 이랬냐면 숫자로 알 수 있는 건 이거야. 본인이 스스로 나는 학종으로 1등급이야. 이거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일단 저걸로 확인해야 되고 계속 체크하고 중간고사 끝나면 확인하고 반영하고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도 반영이 돼야 돼요. 최저도 따라다니고 정시까지 있기 때문에 내 현재 모의고사로는 어디? 그럼 두 개가 있겠죠. 내신으로는 여기고 최저로는 여기밖에 안 돼. 아니 반대인 경우도 있어. 내신으로는 이거밖에 안 되지만 정시로는 여기까지 돼. 두 개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제
그러면 나는 정시 중심, 나는 여전히 수시 중요. 우리 학교 선배들 아무도 못 갔어. 나는 학종은 빼고 교과 중심. 뭐 이런 게 그 입체적으로 좀 보일 수 있게 그게 필요한 거. 이제 나옵니다. 예를 들면 1년 3월 모의고사는 21만 6,137명이 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경기도가 안 보기 때문에 경기도가 안 봐요. 3월에. 경기도가 안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4분의 1이 안 봐서 4분의 1은 좀 학생들 보면 한 20% 정도가 안 본 거기 때문에 인원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아요. 원래 한 30만 명은 봐야 돼. 그래서 성적표 확인하면 뭐가 점수 나오고 학교 석차 나오고요. 전국 100분위도 나옵니다. 전국 100분위가 91.14%가 나왔다. 그러면 21만 6천 명이 봤으니까 19,150등이다가 이건 근데 계산해야 돼. 요까지만 나옵니다. 요까지. 근데 이건 뭐 엑셀로 하면은 바로 나오니까. 요까지만 나오니까 저거를 숫자 아까 그 엑셀 만드는 것에 옆에 둬둬서 몇 등인지 확인하면 좋겠죠. 그리고 학교 정규 등수가 나오죠. 매우 시사하는 게 크죠. 그러면 내가 내신 몇 등급일지 예상해 볼 수 있어. 내가 수학은 300명인 학교에서 수능 모의고사 왔는데 7등 나왔어. 그럼 나는 1등급 확실해. 근데 국어가 28등 나왔어. 그러면 이제 남은 기간에 내신 대비할 때 뭐에 좀 더 신경 써야 돼요? 국어 내신 대비에 신경 써야 되는 거죠. 여기 예를 들었죠. 262명인 전교생인 고등학교 내신 석차가 51등이야. 그러면 19%니까 중간고사 예상 내신은 3등급이야. 11까지 올려야 돼. 죽도록 하지 않으면 2대기 쉽지 않네. 그리고 이거 방심하다간 23이 3등급이니까 이게 4만 떨어지면 잘못하면 4도 나올 수 있네. 이런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확인이 돼요? 학교 내신은 3등급밖에 안 됐는데 전국 등수는 97%야. 그럼 우리 학교 애들 정말 수능 센 애들이네. 이거 확인할 수 있고 반대로 내가 19%인데 이걸로는 75%밖에 안 나왔어. 그러면 와 우리 학교 왼수들은 수능 진짜 못하네. 이런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입체적으로 확인하는데 되게 중요한 숫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의대 목표로 중3 때 선행학습 하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죠. 사실은 의대가 그러니까 애초에 명문대 안 가겠다는 애들은 안 했을 수도 있어. 그리고 뭐 자기 장기를 살리는 경우 있잖아. 음악을 하거나 뭐 과학에 관심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의대 목표인 애들은 했어. 그러면 이제 이게 수능 개념 완성을 해야 되는데 수학 1과 수학 2잖아. 1학년에 해당되는 건 수능이 안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부터 본인들이 이제 하나씩 지워가면서 숫자로 구체화하고 개념으로 만들어가는 게 필요한 거지. 근데 이제 이 얘기는 저번에도 했던 것 같은데 나는 지방에 살아. 지방 소도시 안성에 산다고 쳐봅시다. 경기도 안성에 살아. 그러면 거기서 특목고를 갈 게 아니고 왜냐면 의대 가야 되니까 지역에 있는 일반고를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선행도 고2 정도까지는 해놓은 상태야. 근데 이제 심화하고 복습을 해야 돼. 근데 가만히 봤더니 나는 수능이 제일 중요한 걸 알겠고 학교 내신은 1등은 꼭 해야 될 것 같아. 봤더니 나는 일반고라 그랬어요. 근데 수능에 수투야. 뭐가 안 들어가는 거야? 상이 안 들어가잖아. 근데 학원을 갖고 인강을 듣다 보니 수학 상심화란 걸 해. 그럼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판단을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안 해도 되죠. 왜? 나는 우리 학교 내신 문제만 다 1등급 받으면 되는 거고 오히려 심화를 해야 될 건 수학 1, 수학 2야.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중3 현명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럼 일단 내가 갈 만한 안성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 내신 기출 문제를 싸그리 구해서 풀어봐. 다 맞았어. 그러면 이제 수학상은 수원을 공부하는 바탕만 되면 되니까 빨리 수원을 심화하는 게 오히려 그 의대 입시 준비하는데 훨씬 효율적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학생마다 이 설계가 달라질 수 있는 거야.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디테일하게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숫자가 있으면 확인이 돼요. 나 중3이고 어느 학교 갈 것 같고 그 지역 내신은 이미 1등급이야. 그러면 필요 없고 수능 공부해야 돼. 이게 이제 견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는 수능은 아무래도 안 나와. 그럼 오로지 내신밖에 의지할 여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이냐. 이제 일단 보여주기 위해서 이 숫자가 한눈에 디스플레이가 되도록 엑셀로 만들든 아니면 대자보 쓰듯이 매직으로 쓰든 뭐 하여튼 어떤 방식으로든 한눈에 보이게 만들어 주시는 게 되게 좋다. 두 번째 이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의대는 다른 거랑 달라요. 내가 기계공학을 간다 그럼 판단할 이유가 없어. 최선을 다해놓고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가면 돼. 서울대 안 되네? 한양대. 한양대도 안 되네? 건대. 그럼 기계공학 갈 수 있어요. 근데 의대는 할 일이 너무 많고 서울대 의대를 못 가면 아예 의대를 못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판단을 해야 돼.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은 영재학교나 과고를 갈 거냐 말 거냐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영재학교에서 의대를 못 가지는 않아요. 근데 너무 힘들어. 일단 영재학교 가서도 내신이 무지 좋아야 돼. 그리고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는 수능 공부를 나 혼자 따로 해야 돼. 과연 이거까지 하고 갈 것이냐. 그럼 이제 판단해야 되는데 저는 의대에 가야 되는데 꼭 영재학교 가야 되는 친구도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냐 하면 국어는 거의 외국인 수준이고 수학은 파인만 수준으로 잘해. 그러면 영재학교 가는 게 맞아요. 일반고 가면 국어 내신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굳이 갈 이유는 없는. 다른 방법이 차단된 거잖아. 그러니까 뭐 일반고의 모든 내신을 1등급 받기에는 국어가 너무 부담이야.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야. 또는 수능에서도 국어는 도저히 1등급 못 받을 것 같아. 그러면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으니까 가는 거지. 그 길은 범용한 길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추석날 국도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냥 평일에 굳이 고속도로가 있는데 국도로 가야 될 일은 없다는 거야. 영재학교는 대학교 2학년 수준의 수학, 과학까지 배웁니다. 과거가 1학년까지 배우는 거예요. 선행학습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올림피아드, 물리올림피아드를 해야 돼. 저걸 선행학습을 해야 되니까 입학에는 필요가 없지만 수학 올림피아드나 물리 올림피아드까지 해둔 애들이 영재학교 내신에서 유리해요. 그냥 나는 중학교 과학밖에 모르고 얘는 올림피아드를 했던 애가 둘이 물리 시험을 같은 걸 본다고 쳐봐. 그것도 그냥 공통과학의 물리가 아니고 대학교 2학년 수준의 물리까지를 해야 돼. 당연히 걔가 이깁니다. 그래서 영재학교 가려는 친구들은 이걸 할 수 있으면 해도 된다. 근데 안 되면 안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애가 반에서 10등이야. 아무리 영재학교를 가고 싶어도 올림피아드를 할 수는 없어요. 그게 안 하면 돼. 그리고 이는 수능과 연관이 별로 없는 과목이야. 왜냐하면 올림피아드는 수능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수능과 별개로 다시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의대 가는 친구들이 굳이 저걸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야. 근데 아까 특수한 경우는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영재학교 진학해서 의대 갈 수 있다는 경우는 종종 있긴 하지만 일반적이진 않다는 거야. 팩트 체크를 해봐야 돼요. 같은 학생이 영재학교에 진학을 하면 수능 준비가 가능한 고등학교 진학한 것보다 의대 가능성이 줄어들어. 왜? 정시 가능성 일단 줄어들었죠. 교과 전형 안 되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 있는데도 부담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더 좁아진 거죠.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두 번째는 수학 선행을 무엇부터 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수학상 수학하를 하는 이유는 얘 자체가 중요한 것도 물론 있죠. 왜냐하면 다항식의 연산을 안 하고 함수를 할 수 없고 함수를 안 한 다음에 함수의 극한을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연결돼서 해야 되는데 함수의 극한하고 연결되지 않을 정도로 고난이도로 독립돼 있는 함수까지를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교육과정에 있는 함수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함수의 연속을 해야 되는 이유는 미분을 해야 되기 때문이거든. 그러면 요 연속, 미분과 연관된 함수 그리고 그 연속만 이해를 하면 돼. 이제 그 과정으로서 선행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목표가 뭐냐가 명확하지 않으면 일단 학원 같은 데 잘못 걸리면 일단 우리 함수를 대학교 수준까지 심화를 합시다. 수학과도 아닌데. 이런 거 패스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판단을 잘 해야 되는 거죠. 단원별로만 문제 푸는 것으로 선행학습을 끝내면 안 된다. 반드시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 다음 과정과 이미 배운 과정이 나선형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이야. 계속 그거를 좀 해보면서 해. 그리고 다음 과정을 선행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이전 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해놨지만 무리한 심화를 하기보다는 전체를 숙지하고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 것. 그게 수능 독점에 유리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의대 가는 친구들이 수학을 하는 이유는 솔직히 수학이 좋아서 일부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자기가 필즈상을 받으려고는 아니잖아. 네. 아니면 대학 가서 수학을 전공할 것도 아니죠. 학원 강사가 돼서 수학을 애들한테 가르칠 것도 아니죠. 그다음에 수학 교수가 될 것도 아니고 교사가 될 것도 아니고. 그럼 우리가 의대 가는 친구들이 수학을 배워야 되는 건 수능 1등급. 수능에서 잘 예. 수능 3학기, 수능 1등급 그런 거거든. 그러면 이제 수학 상이 끝났어. 그러면 고1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봐서 내가 안정적으로 2등급이 나오네? 아, 그러면 하를 해도 되겠구나. 그런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때 고1 모의고사 3등급이나 2등급이 나오고 전체 단원의 개념을 잘 알고 있으면 이제 뭘 배울 준비가 된 거야? 하 또는 수원을 배울 준비가 된 거야. 이런 걸 확인하는 과정이 여기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수학 선행의 최선과 최악이라고 제가 한 최선은 이겁니다. 배우는 단원별 심화를 하면서도 누적된 진도를 절대 놓치면 안 돼. 우리가 함수를 배우는 이유는 함수에 빠져서 살려고 배우는 게 아니야. 의대가 내가 함수를 배우는 이유는 함수에 꽂히려고 배우는 게 아니고요. 냉정하게. 함수가 반드시 필요한 미분, 적분까지 다 맞아야 되기 때문이야. 함수의 극한이란 과정을 통과해서 미분, 적분, 미적분 다 만점을 받아야 되니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떤 수능 모의고사도 1등급을 받게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개념을 동시에 기억하고 함수도 기억하고 함수의 극한도 기억하고 미분도 기억하고 적분도 기억해서 언제 시험을 봐도 1등급이 되게 나를 만드는 거. 마치 의사가 나는 진단도 할 수 있고 가벼운 수술도 할 수 있고 그 대신 나는 정신과에 심화된 의사가 될 거야. 근데 정신과 의사라고 예를 들어서 제세 세동기를 작동을 못해 이러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환자가 쓰러졌는데 응급처치도 하고 뭐 이런 건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뭐 심작 판막 이식 수술은 못 해도 되는데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수학자가 될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능에 나오는 범주 내에 있는 개념은 동시에 알면서 수능에서 적어도 앞으로 연습할 시기가 남아있는 시점이지만 2, 3등급 또는 1등급까지 목표로 유지하는 정도가 심화에선 최선인 겁니다. 근데 최악이 이런 거. 최악이 뭐냐면 지금 배우는 단어는 어디까지 하냐면 다 돼. 진도도 나가고 수술도 가능해.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6년 만에 졸업을 못하고 졸업하는데 60년이 걸리는 거지. 그래서 나는 흉부외과 수술도 되고 이 손가락 절단 수술도 되고 정신과 분석도 되고 다 돼. 근데 이제 개업을 하려고 자격증을 땄더니 손이 흔들려. 내 나이가 60이야 막 이런 거. 그런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만 하는 거. 그게 이제 의대 갈 친구들이 수학에서 해야 될 자세입니다. 수학과 갈 친구는 그러면 안 되죠. 수학과 갈 친구는 끝까지 파봐야지. 그리고 우리가 초등학교 저학년이 수학에 호기심을 가져야 돼. 다른 지식을 사고하게 만드는 기본적인 사고력을 키워주는 4학년까지는 수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그냥 지하실까지 파가지고 다 해야 돼. 근데 이제 중학생 이상이 의대가 목표라고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4년 안에 못 끝나.
우리는 이게 의대 입시는 효율성이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4년, 내가 중3이면 4년 안에 수학을 다 맞아서 어쨌든 의대를 가야 되는 거지. 남들 4년 만에 끝내는 걸 10년을 해가지고 다 맞았어. 그리고 심지어는 그걸 다 맞는 정도를 넘어서 출제할 수준이 됐어. 의대는 못 가는 거야. 수학으로 가면 되겠네요. 수학과 가야지. 이게 달라지는 거라는 걸 꼭 여기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판단이 선행에 대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중학생들을 위해서 수학 선행의 학원 선택 정보를 좀 드리면 특목고 입시 학원 인근에 고등학교 내신 경험이 없는 강사가 없다. 특목고 입시 학원에. 왜냐하면 특목고 입시 학원은 오로지 뭐만 하는 거예요? 특목고 입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일반고 내신은 관심도 없고 알 리도 없고 했을 리도 없어. 그리고 솔직히 특목고 입시 준비 때 푸는 문제가 일반고 내신 문제보다 범위도 넓고 난이도도 극악무도합니다. 이게 아닌 거고. 그리고 그런 특목고 입시학원에 있는 강사가 주워 들은 의대 입시란 건 이상한 정보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인도에 눈이 왔대. 와요. 20년 만에 한 번 오거나 아니면 히말라야 산맥에는 와. 그런 얘기 그런 정도로. 그런 이상한 정보가 나오니까 아예 관계를 하면 안 돼요. 관계를 끊으세요. 그다음에 수능 전문 강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능을 한 번도 안 해본 거야. 그러니까 그 수능이 뭔지 모르는 거죠.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태권도 학원에 갔는데 유도 국가대표가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태권도인데 업어치기를 해야 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다음에 특목고 입시학원에는 의대 입시 전문가가 없어요. 없고. 그다음 네 번째, 강남권 수학 심화 교재에는 비강남권 고등학교 내신 문제가 안 나온다. 왜냐면 자기네 거 하잖아.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강남에 저기 수원 사는 애들이 와가지고 고1 내신 심화를 수업 듣고 앉았으면 거의 말도 안 되는 행위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이 수능 수학 선행은 수능 고등부가 있는 학원에서 배우는 게 좋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 학원은 고3 수능도 있고 고1 내신도 있고 중등부도 있어. 특목이 아닌 중등부가 있어. 여기가 제일 좋은 거죠. 그러면 이 학원에는 정보가 다 있어. 우리 동네 고등학교 내신 정보도 다 있고 기출문제가 주 교재일 거고 수능에선 이래야 된다도 알아. 근데 예를 들면 특목 학원만 있어. 그럼 여기는 특목 입시만 없는 거야. 그다음에 초등, 중등만 있어. 그러면 수능은 다뤄보지도 않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연결성이 떨어질 수 있으면 의대는 그래야 돼. 요즘 근데 의대 입시가 열풍이다 보니까 개나 소나 의대반이잖아요. 심지어 뭐 초등학생 의대반이 열풍이라며. 있다면서요? 그럼 그 초등학생 의대반 선생은 제가 보기에 거기는 가면 안 됩니다. 제정신이 아닌 놈이죠. 어떤 걸 하신 약간 선생님이 사이코패스일 수도 있어요. 아동학대를 이렇게 이게 오버한 거지. 그런 데는 저는 안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경험이 있는 근데 가는 게 활용하는 게 맞는 거죠. 그다음에 수능 이제 전국의 많은 곳에 수능 전문학원이 없어요. 아예. 없는데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경남 창녕에 갔어. 거기 수능 전문학원이 있을 리가 없잖아. 내신 위주로. 내신 위주로 돼 있고 고등학교 학원 아예 없는 동네도 많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안 하거나 서울 이럴 수 없잖아. 인강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창녕 사는데 홈쇼핑에 나는 올해 여름 옷으로 서울에서 핫하다고 하는 이걸 사고 싶어. 근데 우리 동네는 없어 이게. 그럼 어떻게 해요? 인터넷으로 사야죠. 그렇지. 똑같아요. 활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애들한테는 안 맞을 수 있어요. 나는 공부하기 싫어 죽겠는데 걔 보고 인강을 들으라면 듣겠어요? 안 돼. 근데 우리는 지금 요걸 듣는 사람들은 다 누구야? 의대가 목표잖아. 그럼 내가 어느 동네 살든 적어도 인강 보고 자기주도 할 수 있는 역량은 되는 겁니다. 근데 혹시라도 만약에 안 되는데 이건 그럼 아예 이 유튜브 자체를 끊으세요. 걔는 의대를 못 가는 거야. 그다음에 경시 안 하는 게 좋다. 언제까지는 해도 되냐면 초등학교 5학년까지는 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 중학생이라 그랬죠. 네. 중학생이 경시를 한다는 건
중학교 1학년이 돼서 교복을 입은 게 너무 마음에 들어. 우리 학교 교복 짱이야. 그랬더니 이제 한강변에 산책하러 가는데 교복 입고 가는 거죠. 잠옷으로 교복을 입는 거지. 안 맞아. 할 필요 없어요. 경시 대신 뭐 하는 게 좋아요? 수능 준비 빨리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경시를 하고 있다면 대수 파트까지만 하자. 왜? 수능에 기하가 안 나와. 이 어쩔 수 없이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혹시? 그러니까 이모가 경시학원 원장 내지는 아무리 둘러봐도 저기밖에 없어. 또는 이미 8개월 했는데 이제 2달 남았어. 발 빼기 힘들어.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그러면 이제 확실히 대수 파트만. 왜냐하면 수능에는 기하 파트가 없어요. 딱 있는 게 고등학교 가면 그 1학년 때 배우는 도형의 방정식, 직선과 원의 방정식 정도에 나오는 거. 그다음에 함수 할 때 그림 그려보는 거. 그럼 1차 함수 직선, 2차 함수는 외우고 이 2개 정도 할 줄 알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미분, 적분. 이건 근데 다 숫자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필요 없죠. 이제 저거는 수학과 가래들만 해야 되는 거 사실은. 공대 가래들도 솔직히 대부분 미적분이니까 안 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런 정도를 기억하고 이제 수학에 대한, 왜냐면 의대 가면 일단 나는 의대 가는데 1순위가 수학이 먼저 거론이 되잖아요. 왜? 이건 기본 조건이에요. 수학 1등급이 안 된 건 얘기하지 말라니까. 일단 이 조건을 갖추려는 데 필요한 거고, 그리고 중학생이 선행한다는 건 중학생이 국어 선행은 불가능해요. 사춘기 중학생들의 특징은 어른들이나 한 사회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일반적 언어는 초등학생 수준이란 거야. 그러니까 신세대 언어, 자기끼리의 언어 이런 거는 빨리 받아들이는데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거기다 대놓고 국어를 선행한다, 이건 무리가 따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국어는 양을 늘리는 거 필요하고 중학교 거 제대로 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선행하기는 힘들어. 그리고 정형화돼 있지 않아요. 수학이 왜 선행에 애들한테 흥미를 끄냐 하면 집합, 저거만 하면 끝나는구나. 요 단원이 끝난다. 조삼모사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중1 과정 끝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국어는 맺고 끊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잡하지 않아도 돼. 계산만 하는 거야. 선행이 대부분. 그리고 이상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능한 거야. 과학만 돼도 선행이 힘든 게 과학은 개념이 너무 많아가지고 화나. 그러니까 이제 맺고 끊는 게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의대 가는데 필요한 과학은 그걸 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학은 다 해야 돼. 수학은 적어도 고2까지 건 다 해야 돼. 근데 과학은 내가 화학, 생물 해서 의대 갈 건데 물리 안 해도 돼. 지구과학도 필요 없는데 이걸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일단 수학부터 쉽게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학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과학 선행 순서인데 요 이야기의 이제 핵심이 그겁니다. 지금 중학교 2학년부터는 이미 고교 학점제 되는 걸로 확정이 됐어요. 그럼 이 친구들은 고등학교 가서 내신에서도 무조건 내가 의대 갈 거면 뭘 해야 되는지가 거의 정해져 있는 겁니다. 뭐 해야 돼요? 화학생물 해야 돼요. 목숨 걸고.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2학년부터는 과학도 수학처럼 필수로 해야 될 게 이미 확정이 된 거야. 공대 가려는 확정이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생명과학을 가려면 생물을 해야 되는 거고 기계공학을 가려면 물리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아직 뭔지 몰라. 공대인데 나는 뭘 갈지 모르겠어. 이러면 다 해야 되니까 좀 미루는 게 필요해. 먼저 결정하고 하자야. 근데 의대 갈 애들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화학생물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수학처럼 수원수투하듯이 화학, 생물은 선행을 해도 되는 거가 된 거고 중3들은 아직 애매하죠. 중3들은 그러나 수능 뭐 해야 될지는 명확한 거예요. 수능에서 가능하면 화학, 생물 하는 게 의대는 유리합니다. 근데 자꾸 고3들이나 재수생들 보면은 화학원, 생물원 안 하고 생물원과 지구과학원을 하는 선배들이 많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화학원을 그렇게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중학교 때.
그래서 이제 제일 어처구니 없는 친구들이 중학교 때는 물리원만 띠따 학원에 속아가지고 하다가 고3 되더니 느닷없이 한 번도 안 해본 지구과학을 하겠다고 나서는 케이스가 가장 엉뚱한 거죠. 그래서 중학생 3학년이면 명확하게 화원, 생원 하겠다 해서 수능 준비를 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게 맞고 화원, 생원도 내신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물리 할지 지구과학 할지는 나중에 결정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범주 내에서 하는 게 좋다. 근데 왜 중학교 학원만 가면 무조건 물리를 해야 된다고. 의대도 물리, 공대도 물리, 심지어는 간호학과도 물리. 왜 이런 일을 할까요? 그때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물리 선생님이 많아서. 그렇죠. 상품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을이 돼가지고 가을 옷을 사러 갔는데 계속 반팔을 권하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막 온갖 가머니 소리 있는 거죠. 아, 요즘 MZ세대는 가을에도 반팔입니다. 예를 들면 어른들 기억나시죠? 한국 사람 얼주가 네. 얼죽 반이다 이러고 팔아. 그래서 이게 뭔가 사기당하는 것 같긴 한데 남들이 사봐. 한대니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자기 지식이 없고 주관이 없고 개성이 없고 줏대가 없는 거지. 나는 의대인데 도대체 물리를 왜? 그 학원에 과학 선생이 5명 있는데 5명이 물리 강사인 거죠. 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야. 여기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 물리 전공인 강사는 생물 하기 어려. 근데 이제 왜 중등에 물리 강사만 많아졌냐 하면 고등 가면 물리를 아무도 안 하거든. 그러니까 먹고 살래니까 중등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학원은 빨리 문을 열고 나오시면 돼요. 다른 데 가면 되지. 뭐 그런 측면에서 과학에선 어쨌거나 중학생은 화원, 생원, 이제 중3은 화원, 생원이고 이제 중2, 중1부터는 교과서의 이름도 바뀌었죠. 화학, 생물, 생명과학 이렇게 바뀌어서 그거를 선행하는 건 하셔도 관계없다. 순서로 보면은. 그리고 6학년이다. 그러면 중학교 과학을 물화생지 구분 없이 전체를 한번 통섭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지금 현재 고1이야. 고1은 선행할 게 없죠. 현행하기도 바쁘고 이미 뭐 할지 정해져 있어. 그리고 적어도 고1인데 의대를 노린다고 했으면 원까지 선행은 돼 있었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일단은 현재 준비와 수능 준비에 초점을 두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건 이제 읽어보시면 되지. 그래서 의대 가는 과학 선행, 중3 이상 아이들한테 그러면 수학 선행은 물원, 화원, 생원, 지구과학 중에 2개를 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중2, 중1, 6학년도 해당이 되죠. 근데 거기서 원만 빠진 거야. 2개를 먼저 선택을 해라. 그리고 고등학교 내신은 3개야. 그러니까 일단 2개 겹치는 교집합 2개를 먼저 한다. 그러면 의대가 목표다, 치대가 목표다, 약대가 목표야. 그럼 무조건 뭐부터 해야 돼? 화원, 생원. 그리고 수능 과목을 배우기 시작해서 수능 날까지 계속 안 까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화원 끝내고 생원 한다. 이게 아니고 그냥 2개를 동시에 시작해야 돼. 화원 1단원, 생원 1단원을 동시에 하고 화원 2단원, 생원 2단원을 동시에 하면서 화원 1단원과 생원 1단원을 안 까먹고 있어야 돼.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내 거로 만드는 걸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내신만 볼 과목. 그러면 물리원은 내신만 볼 과목인 거잖아요. 네. 지구과학원일 수도 있어. 이거는 지금 미리 해놔봤자 중3이야. 2년 후에 볼 건데. 중2야. 3년 후에 볼 거고. 6학년은 언제 볼지 몰라. 그러니까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지금 하지 말고 언제 하라고? 중3 때 겨울방학 때 하거나 빠르면 아니면 고1 때 해도 늦지 않다. 그걸 꼭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수능 준비와 일반고 내신 대비는 이상한 교재 하지 말자. 이거 수능 교재가 아니야, 하이탑은. 하이탑은 아니에요. 수능은 이 밑에 있어. 로우야. 미들이야, 미들. 하이탑 말고 미들.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내가 볼 시험에만 안 나올 거로 돼 있어. 근데 너는 외무고시를 봐야 되는데 사법고시 하는 거랑 똑같아. 아니면 구급 공무원 봐야 되는데 행정고시 시험 준비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하지 마. 아예 하지도 마. 그 정도까지 이제 일단 오늘은 뭐
기본적으로 선택 숫자에 민감해야 되고 선택의 시기에 뭘 할지를 해놓고 요거를 이제 가능하면 엄마들은 표 하나로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이렇게 집에 붙여 놓으면 좋거든. 눈으로 봐야 돼. 써가지고 야 중2 됐네. 이제 과학 뭐부터 할지 정해야 될 시기네. 아가야 뭐부터 하니? 화학 생물이요. 오케이 하자. 그리고 이거를 화학 먼저 하고 생물 먼저 해야 돼? 아니면 뭐 먼저 해야 돼? 동시에 해야 같이. 돼. 예. 그런 것들 잘 정리해 가시면 뭐 의대 합격은 보장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든든해지는데요. 오늘 의대 입시 팩트체크 8번째 시간 이혜용 소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